안녕하십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5일이 선거일이니까 이제 불과 2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작의 경제버스, 오늘은 주제를 미국 대선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프래킹이라고 하는 것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수압 파쇄법입니다. 지하의 암석층에 갇혀있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이 바로 프래킹인데, 왜 프래킹이 미국 대선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느냐. 미국의 대선 전문가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펜실베니아의 표심이 좌우할 거다. 그런데 펜실베니아 주의 가장 뜨거운 현안이 바로 이 프래킹이거든요. 이 프래킹을 둘러싸고 해리스와 트럼프가 지금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펜실베니아 선거가 중요하냐. 미국이 50개 주가 있는데 미국은 간접선거입니다. 각 주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은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100%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50개 주에서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근데 미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뭐 민주당 지지 지역, 공화당 지지, 국민의힘 지지 지역이 확고하죠. 수도권과 충청권의 표심이 결국 대선의 결과를 좌우하듯이 미국도 43개 주는 민주당, 공화당 지지가 거의 확고하게 굳어 있어요. 나머지 7개 주를 경합주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펜실베니아가 선거인단이 19명이 배정된 가장 큰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주고, 여기서 누가 19명을 가져가느냐가 대선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사실 펜실베니아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인데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겼어요. 이게 공화당 대선 후보가 펜실베니아에서 승리한 거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불과 0.72%포인트 앞서가지고 11명의 선거인단을 트럼프가 확보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죠. 그리고 2020년에는 바이든이 펜실베니아를 다시 찾아왔어요. 이때 표차도 불과 1.1%포인트 차밖에 안 났어요. 66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했는데 바이든이 331만 표를 획득을 해가지고 간발의 차이로 펜실베니아에서 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이번에도 7개 경합주, 7개 경합주도 대충 지금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펜실베니아는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정확히 지금 5대5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든 돈과 인력을 펜실베니아에 쏟아붓고 있다. 쏟아붓고 있고, 펜실베니아의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프래킹이다. 그럼 프래킹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국가라든가 러시아,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데 있는 석유나 천연가스는 땅속에 매장돼 있는 것을 드릴을 꽂아가지고 그냥 뽑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추출 단가가 굉장히 낮죠. 저렴하게 뽑아낼 수 있는데, 미국에는 그런 매장된 그 오일과 가스는 부족하고, 있기는 있지만 부족하고, 상당 부분이 지하 깊숙한 곳에 암석층에 쉐일 오일과 쉐일 가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대개 지하 3km 이상 파 들어가야지만 그 암석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프래킹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파이프로 암석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물과 화학 물질과 모래를 혼합한 액체를 고압으로 분쇄를 해가지고 암석의 균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석이 균열을 일으키면 그 틈새로 흘러나오는 오일과 가스를 뽑아내는 거죠, 지상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이 추출 단가가 좀 비싸죠. 그래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경제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배럴당 유가가 뭐 70불, 80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2010년대 들어서 석유, 천연가스, 채굴에 쓰이기 시작한 기술이다. 그리고 지금은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돼 가지고 옛날에는 파이프 하나당 시추공을 뭐 4개밖에 뚫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12개, 거의 3배 이상 많은 시추공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좋아졌다. 근데 이게 단점이 꽤 있어요. 단점이 뭐냐? 암석을 액체를 고압으로 분사를 해가지고 암석을 깨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싱크홀 같은 게 막 생겨요. 다음에 지진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 또 하나는 이게 화학 물질을 섞어가지고 고압으로 분사를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이 돼요.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당연히 땅 위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생명체,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나 영국, 스페인, 호주 이런 나라들은 아예 법률로서 프래킹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민주당 정부도 아무래도 친환경,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를 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온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프래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해리스 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는 프래킹을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민주당 정부에서는 공공용지에서는 프래킹을 이용한 쉐일 오일, 쉐일 가스 채굴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간 용지에서의 채굴 허가도 굉장히 까다롭게 규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불리한데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프래킹을 금지하지 않더라도 청정 에너지의 생산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을 했어요. 사실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거든요. 프래킹이라고 하는 거는 화석연료의 생산을 급격히 늘릴 수 있는 그런 공법인데 그걸 금지하지 않고도 청정에너지 생산을 늘릴 수 있다.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만큼 펜실베니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펜실베니아의 주력 산업이 바로 쉐일 오일과 쉐일 가스거든요. 프래킹 공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에 종사하는 펜실베니아 주민이 12만 명이에요. 12만 명이고 다음에 토지를 갖고 있는 펜실베니아 주민 중에 20만 명이 쉐일 오일이나 쉐일 가스를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토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게 2년 전 기준으로 무려 60억 불이 넘어요. 그러면은 뭐 12만에다 20만 더하면 32만이죠. 뭐 가족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이런 쉐일 가스나 쉐일 오일 그런 업자들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토지를 빌려주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프래킹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또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또 수십만 명의 인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660만 명이 투표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프래킹과 연관된 유권자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면은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포기한다? 내 원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가치와 이념을 보수하기 위해서 포기하면은 결국 19명의 선거인단을 트럼프한테 내줘야 되고 그러면 이번 대선에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존 민주당 정책과 상충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것을 비판을 감수하고 가자.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해리스 진영의 분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지금 펜실베니아 유권자들 중에는 아니 저 해리스가 기존 입장을 번복을 했는데 제
대통령 시켜주면 또 입장 바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의심하는 유권자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유권자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스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이 프래킹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해리스 부통령은 아니다. 난 뭐 내가 뭐 대통령 된다고 그래서 프래킹을 금지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미국이 프래킹을 금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산유국 하면 중동 국가를 떠올리지만은 지금 세계 최대의 산유국은 미국입니다. 이미 2018년부터 미국이 최대 산유국 1위로 올라섰어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하는 원유와 가스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원유와 가스를 미국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의 산유국. 미국을 만들어낸 1등 공신이 바로 프래킹이다. 다음에 프래킹을 금지를 하려면은 결국은 의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펜실베니아뿐만 아니라 뭐 텍사스라든가 뭐 플로리다라든가 멕시코 연안의 많은 주에서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정치인들, 뭐 공화당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치인들도 있고. 다음에 무엇보다도 공화당은 화석연료 생산을 늘려야 된다. 화석연료 생산을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지금보다 더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야지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 정치인들, 민주당, 공화당을 포함한 지역 정치, 다음에 공화당의 장벽을 민주당이 의회에서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다. 또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느라고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었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급격한 인플레이션.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5%가 넘지 않습니까? 미국이 장기간 고금리 정책을 써왔고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미국민들이 장기간 고통을 당했는데 프래킹을 금지하면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인플레를 자극할 거예요. 과연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가지고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그런 정책을 구사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의구심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 프래킹은 미국 에너지 안보의 핵심 카드다. 프래킹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국가들, 러시아를 견제를 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글로벌 에너지 가격을 통제를 할 수 있었거든요. 최근에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뭐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스라엘이 인접 중동 국가들이랑 지금 세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중동이 불안하고 러시아가 불안한데 유가는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최근에 제가 자동차 휘발유를 넣다 보니까 리터당 1,500원대예요. 서울 외곽으로 가면은 1,400원대도 많더라고요. 아니 불과 몇 개월 전에는 뭐 1,700원, 1,800원 리터당 이렇게 했는데 1,500원, 1,400원대. 왜 유가가 이렇게 안정돼 있냐? 전쟁에도 불구하고. 바로 프래킹 때문이거든요. 프래킹 공법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엄청난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를 지금 추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프래킹을 포기한다? 독일, 영국, 스페인, 호주처럼 프래킹을 금지시킨다? 그러면은 글로벌 에너지 통제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미국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적인 이 기술을 결코 버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하더라도 결국은 기후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화석연료의 생산을 급격히 늘려주는 이 공법을 계속 가져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3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과연 이 프래킹 공법에 굉장히 민감한 펜실베니아 유권자들이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고작의 경제버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